우리는 살아갈 집을 고를 때 이것저것 따져볼 조건들이 많습니다. 녹지가 풍부한 숲세권, 공원에 인접한 park세권, 쇼핑이 편한 백세권이나 몰세권 등을 따지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예로부터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왔던 그 세권, 최근까지도 집값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이란 집 근처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전철역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지난 2020년 경기도에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 노선이 지나는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버스 정류장이나 항구, 공항이 근처에 있다고 해서 집값이 크게 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왜 역세권은 유독 주목받는 걸까요? 그것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철도가 가지는 장점과 매력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철도의 장점은 시간 약속을 지키기 좋다는 겁니다. 운전자 각 개인이 스스로 차를 몰고 다니는 일반 도로는 변수가 많습니다. 차를 모는 사람들 중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만큼 돌발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철도는 정해진 길로만 다닐 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이 다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하지만 철도의 진정한 가치는 환경적 측면에서 나옵니다. 승객 한 명을 철도로 실어 나르는 데 필요한 에너지 양은 승용차와 비교하면 8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사람 한 명을 1km 이동시키는데 자가용을 타면 5.8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지만 철도는 단 1g에 불과합니다. 철로 위를 달리는 기관차를 움직이는 방식은 석탄이나 가스처럼 화석 연료를 태워서 터빈을 돌리는 증기 기관차, 기름으로 엔진을 돌리는 디젤 기관차, 그리고 전기 기관차가 있습니다. 기존의 화석 연료 기반 열차를 전기 기관차로 바꾸는 것을 전철화라고 하는데요. 전철화 비율이 높아질수록 철도의 친환경적인 면모는 더 부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7년 기준 전국 철도 전철화율은 73.6%로 철도 강국이라 불리는 일본, 독일, 프랑스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전철화 비율이 높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디젤 기관차처럼 열차를 움직이는데 전기가 굳이 필요 없다면 어떨까요? 지반을 다지고 철로만 깔면 기차가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 열차의 경우 철로 위를 따라 고압 전선을 깔아줘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운영비,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비가 더 많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는 이를 무릅쓰고 2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전철화율을 3배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2003년 전철화율이 고작 21%에 불과했던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 강국으로 급부상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철로 위를 따라다니는 고압 전선을 싹 다 치워버릴 수 있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액체 상태의 수소인 액화수소를 이용해 한 번에 100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액화수소 열차 개발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오는 2024년 12월까지 총 186억 원의 연구비를 투입하고 세계 최초 액화수소 열차 개발에 나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개척 단계인 수소 자동차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소에너지는 수소 연료와 공기 중에 산소를 반응시켜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깨끗한 산소를 얻기 위한 과정에서 공기가 정화되고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켜 전기를 만든 후에는 오염물질은커녕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이러한 수소에너지를 철도에 적용한 사례는 있었지만 액화수소를 이용한 철도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시도하게 된 겁니다. 수소는 영하 253도 아래에서 액체로 변합니다. 기체가 액체로 변하면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많은 수소를 싣고 달릴 수 있는데요. 액화수소 열차는 기체 수소 열차에 비해 운행거리가 60%가량 더 늘어나고 충전시간도 약 8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도기술연구원은 액화수소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고단열 극저온 액화수소 저장 기술과 고속 충전 기술을 개발 중이며 2022년 하반기부터 노면 전차에 장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이 완성되면 세계 최초의 액화수소 기반 수소 기관차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16일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기도 한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기후변화는 코로나보다 더 큰 재앙을 부를 것이라며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립자 빌 게이츠는 그가 쓴 책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에서 현재 510억 톤에 달하는 연간 탄소 배출량을 30년 안에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우리 지구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필요한 것은 입으로만
탄소 배출 제로를 외치는 나라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갖춘 나라다 보니 탄소 배출 제로를 위해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소차 생산 판매 세계 1위, 세계 최초 친환경 LNG 추진선 개발, 세계 최초 친환경 수소발전소 가동과 같은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탄소 배출 제로를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